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37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부지런히 빨리빨리 설명해서 이거 40개를 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지금 지금 경찰 순경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순경 시험이라 해갖고 뭐가 쉽고, 간부 후보생이라서 뭐 어렵고, 뭐 변호사 시험이라 해서 뭐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형법 문제는 그런 게 없어. 쉽게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어떤 레벨이 있어, 어렵고 쉽고 레벨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출제되는 방향을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경 준비하시는 분도 간부 후보생이라든지 경찰대학 편입시험 문제라든지 승진시험 문제라든지 변호사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접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순경시험 준비하니까 쬐끔만 공부해가면 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예, 아무도 몰라. 다각도로 다 준비해 가시고, 그리고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방어하고 형법 내공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이게 형법이 하루아침에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게 몇 개월 바싹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한 시간과 꾸준한 노력과, 그죠? 매일마다 한 문제 두 문제 풀어보고 해서 실력을 쌓는 거예요.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죠, 그죠? 또 이 증거 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어떤 단어나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머릿속에다가 이게 딱 저장을 해놔야 돼. 응?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 공연성 이런 말 나오면은 불특정 다수인이, 그죠?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상태, 공연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멍충하게 그냥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그리 흘려버리면 안 되고. 자, 어쨌든 잔소리 많고, 그래서 좀 분발하시고요. 이제 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남녀 통합 선발이야. 특히 여경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빡세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라 그래야 돼? 통합 선발이 아니라 분리 선발로 해갖고 고득점을 맞고도, 남자는 75점 맞고도 경찰이 됐는데 자기는 90을 맞고도 경찰이 못 됐단 말이야. 여경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점수만 좀 많이 맞는다면은 이제 합격이 된단 말이에요. 용기를 가지시고 하시라고. 우리 후원도 많이 하시고 저기 하신 송소호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기 잃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몇 번이고 돌려봐. 몇 번이고 돌려보면 될 거 아니야. 또 돌려보고. 내가 잘난 척이 아니라, 내 영상의 장점이 뭐냐면은, 한 문제 영상 하나에는 한 문제밖에 설명하지 않아. 한 문제 정밀하게 분석해갖고 강의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몇 번이고 돌려보고, 또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그냥 영상을 보지 말고 네이버 카페에 보면 이선주 경찰 공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출력을 하셔. 예?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공기출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봐. 거기 보면은 경찰 기출문제 나와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하셔. 예? 그리고 또 지금 또 남자 경찰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 좀 후원금 많이 내신 분, 바로 정인천 씨도 저는 아주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4주를 풀어보니까 딱 경찰관 사주더만. 응? 그리고 송소원 씨도 경찰관 사주 나왔었고. 그러니까 다 경찰에 마음 있는 놈들이 다 이거 공부하고 하는 거야. 엉뚱한 놈들이 한 게 아니라. 응?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옳은 거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정답이 4개야. 이게 4개, 한 개만 아니고 다 적인데 디귿번만 아니고 다 맞는 거거든요. 옳은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 자, 전파 가능성의 형광펜 언더라인 그사. 전파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엄격한 증명하고 자유로운 증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엄격한 증명은 주로 형법과 관련된 거, 그리고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엄격한 증명으로 몰아가시면 되고요.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지 아니면 소송법적 사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빼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쨌든 동그라미 기억번 맞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니은번에 보자고. 니은번에 보시면 형사소송법 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신상태라 그러죠. 특신상태는 뭐야? 자, 엄격한 증명이야, 자유로운 증명이야? 자유로운 증명이죠. 그죠?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자유로운 증명이 몇 개 안 돼. 자유로운 증명을 확실히 외우고 아닌 거는 전부 다 엄격한 증명으로 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자유로운 증명 전부 다 제가 모아놨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나는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이거를 자, 이렇게 암기했어요. 자, 물고추 임신 특탄 양형 진공제. 자, 따라해보자. 자, 물고추 임신 특탄 양형 진공제. 다시 한번. 자, 물고추 임신 특탄 양형 진공제. 다시 한번. 물고추 임신 특탄 양형 진공제. 자, 이게 뭐냐면은 전부 자유로운 증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남자친구가 물고추야. 그래서 서로 성관계를 가졌어. 섹스를 했어. 해갖고 했는데 잘못돼서 임신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막 여자가 난리를 볶는 거야. 이거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봐주라 이거야. 특별히 봐줘. 특단 양형은 봐주는 거 아니야. 그죠? 특단 양형. 그래갖고 임신이 됐는데 남자가 그러는 거야. 아이, 그냥 이 김에 그냥 결혼해갖고 애 낳고 삽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애기 이름이 뭐냐면은 진공제야. 되셨나? 그래서 물고추 임신 특탄양형 진공제, 물고추 임신 특탄양형 진공제 이렇게 머리에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물고추인 줄 알고 서로 섹스를 했는데 임신이 됐고,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해라? 봐줘라. 특탄양형 특별히 봐줘라. 그리고 애기를 낳았는데 그 애기 이름이 뭐야? 진공제다. 되셨나? 되셨죠? 그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따 소트 영상 만든 거 대비해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암기했다고? 자, 물고추 임신 특탄양형 진공제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되셨나요? 자, 그럼 물은 뭐냐면은, 자, 몰수인데 발음이 비슷하다 해갖고 그냥 물로 해놨어요, 내가. 몰수. 그 다음에 고는 뭐냐면은 고소, 바로 친고죄의 고소의 유무라든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 철회의 의사, 그죠? 처벌 철회의 의사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리고 추징도 역시 뭐다? 자유로운 증명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임신이 나왔는데, 자, 임신 보자. 임신. 자, 임은 뭐냐면은 자백의 임의성을 말하고, 신은 심신상실을 말합니다. 또는 심신장애. 그죠? 심신상실 또는 여기다 심신장애라고 해놓을게. 상실이라니까 또 어떤 분은 심신장애로 나오니까 또 어려워하시는 분인데, 심신장애. 심신장애에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이 다 들어가죠? 그죠? 이건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그 다음에 소송법적 사실인 바로 특신상태. 그리고 탄핵 증거. 요거 소송법적 사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형의 사유라고 나왔는데, 우리 형법 제 51조에 보면은, 자, 양형의 참작 사유가 있어요. 연성지간 동수결정, 연령, 지능, 성행 뭐 이런 거 쭉 해갖고, 연성지간 동수결정. 바로 양형의 사유도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진공이 있는데, 진공은 뭐냐면은 명예훼손죄에서의 진실성과 공익성. 쉽게 말씀드리면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다면은 어떻게 돼?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해서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죠? 죄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그래서 진공을 기억하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거는 전파 가능성이라든지 공연성 같은 거는 엄격한 증명이지만, 자, 그거와 반대로 오히려 범죄를 깨는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어쩐다? 바로 자유로운 증명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재심 청구의 사유. 그죠? 이것도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까먹을 거 혼동 일으킬 것 같아서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거 있죠, 그죠?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뭐야? 이거는 엄격한 증명이야. 근데 범죄를 깨는 거 있죠, 그죠? 범죄를 깨는 바로 위법성 조각. 위법성 조각은 어쩐다? 자유로운 증명이야. 예?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은 뭐라고? 진실성과 바로 공익성을 말하는 거야. 예? 그리고 여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거, 이거는 공연성, 공짜 같이 들어간다 해갖고 이거 헷갈려 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명예훼손죄는 좀 요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오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요거 쇼트 영상 생각해갖고 이렇게 좀 내려놓을게. 자, 이렇게 봅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자, 보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의 성립과 관련되는 바로 전파 가능성, 바로 공연성과 관련된 것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거고요. 범죄를 깨는 바로 위법성 조각과 관련된 것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진실성이라든지 공익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쩐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요렇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보자.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요, 지금 이제 여기 방금 공부했듯이 특히 신붕할 수 있는 상태, 아까 특신 상태는 뭐라 그랬어? 자유로운 증명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 봅시다. 디귿번.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이거 뭐라 그랬어? 자유로운 증명이라 그랬었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땡, 틀렸죠, 그죠? 자유로운 증명이라 그랬었잖아, 내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 자, 보자고. 여기 봐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철회의 의사, 그죠? 친고죄에 있어의 고소유효무, 전부 다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죠? 자, 이제 디귿번 해봅시다. 그 디귿번 하나만 틀렸고요, 그죠? 예, 리을번 해볼게요. 리을번.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서 범죄 구속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되고, 그쵸? 범죄의 성립과 관련되는 구속요건 관련된 건 전부 다 엄격한 증명으로 가라 그랬잖아, 그죠? 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 구속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 같은 경우, 그죠? 자,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음번 봅시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나, 피해자의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어쩐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진짜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횡령죄에 있어서는 바로 그 위탁 관계 있잖아요. 맡겼냐 안 맡겼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형법 지식과 소송법 지식이 지금 믹싱이 되어 있는데, 형법에서 우리 횡령죄는 어떻게 돼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 보관의 의무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보관의 의무에 해당되는 바로 그 목적, 피해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정해서 그 금전을 맡겼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냐 마느냐가 결정타를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건 내가 뭐라 했어? 엄격한 증명으로 가라 그랬잖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정답은 몇 번? 3번 고르시면 돼. 4개가 맞아.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요.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리고 경찰이 되겠다는 이런 일념을 가장 좀 강하게 가지셔. 강하게 갖고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는 이런 희망을 가져. 자꾸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더 안 되는 거야. 혹시 저번에 여기 저한테 여기 댓글 주신 분 기억 많이 나요. 응? 좀 마음이 속이 좀 쓰렸는데, 이번에 시험 어려워갖고 물 먹으셨다고 저 댓글 주셨고 했는데, 조금만 참으면 경찰 되는 거니까, 예?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시험 막 떨어져갖고, 그죠? 넉나간 사람처럼, 최종 합격자 명단 클릭했더니 이름 없더라고. 그래서 노량진 저기 한강철교에 가갖고, 넉나간 사람처럼 모래백사장에 앉아서, 그 뜨거운 모래를 손으로 탁 움켜쥐니까, 손에서 사르르 빠져나가더라고, 뜨거운 모래가. 그거 보고 나갖고, 속으로 그랬어. 응? 뭐든지 이거 별거 아니구나. 손으로 꽉 쥐었지만, 꽉 쥐면 쥐일수록 모래가 어떻게 손에서 스르르 더 금방 빠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생각에 그래. 뭐를 하겠다고 막 난리 볶으면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어.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차근차근히 공부하셔. 그러면 합격하니까. 응? 그리고 또 난 아직도 일본 닉네임으로 되신 분 그거 있잖아요. 뭐 카쿠야민가? 그분이 참 좀 안 됐더라고. 좀 분발했으면 이번에 좋은 저기가 냈을 텐데 아마 이게 뭐라 그래야 돼? 타이밍이 조금 안 맞은 거야. 응? 이번에 좀 문제가 어려워갖고 좀 그랬는데 좀 다음에 붙을 거야. 다음에는 한 번만 더 쳐. 한 번만 더 치면 붙어. 응? 한 번만 더 치고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 번만 더 치면 붙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또 뭔 얘기 좀 해드릴까? 뭔 얘기를 좀 할까? 그 다음에 또 맞아. 여기 보면 맥스포스라시는 분, 맥스포스? 뭐 포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은 제가 형법 1번 설명할 때 그거 판례번호 아는 사람 적어달라 그랬더니만 여기 적어줬네요. 고마워요. 고맙고 여기 뭐 적어놨네. 고마워요 맥스포스님. 그죠? 1번 문제 댓글 달아놨네. 판례번호하고. 헌재 판례가 또 왜 나와 형법에. 그죠? 웃기는 거지. 1번 문제 같은 경우 헌재 판례인데 이게 왜 형법에 나와. 그럼 나는 막 상법 같은 거 물어보면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출제하는 사람이 어쨌든 좀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 같아. 이런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댓글 주신 분 중에서 좀 기억나는 게 AYW213님이 또 고맙다고, 그죠? 댓글도 달아두셨네요. 이해하기 좋게 직접 타이핑을 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예, 고맙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ASAH4951이라는 분. 자, 이분도, 어떻게 돼요? 저기 했는데, 형법 때문에 걱정 많으셨는데, 어쨌든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필기 된 것 같다고 하니까, 큰 걱정, 이번에 붙겠지, 뭘 걱정을 해. 응? 자, 어쨌든 요 정도 댓글 다신 분들, 좀 설명드렸고요. 마칠까요, 이제? 예, 맞춰보겠습니다. 어쨌든 공부하셔야 돼. 예? 요거, 내가 네이버 카페 이선주 경찰 공부에다 올려놨거든요. 요거 한번 봐보셔. 예? 자유로운 증명 전부 싸그리 암기해 가야 돼. 이거 중요해. 응?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 예.